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명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명반응 결과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로부터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탄소 고정 반응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 얘도 역시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엽록체의 명반응은 우리가 그라나, 즉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 이 탄소 고정 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엽록체가 이중막이 있고 이렇게 틸라코이드, 그라나 구조가 있을 때 이 바탕 부분이 우리가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스트로마에서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반응 산물인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우리 명반응 결과 O2도 만들어지고 ATP도 만들어지고 NADPH도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ATP와 NADPH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을 이용을 해서 탄소 고정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CO2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우리 포도당이 C6H12O6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6개의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6탄당인 포도당이 합성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암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켈빈 회로 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탄소 고정 반응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탄소 고정 반응을 다른 말로 우리는 켈빈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켈빈 회로. 이 켈빈 회로를 발견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켈빈이겠죠. 그래서 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켈빈 회로를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98페이지 생각해보기에 켈빈 회로의 발견, 여기 탐구 과정 잘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선생님 PPT 화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정. 클로렐라 배양액에 방사성 동위원소 14C로 표지된 14CO2를 계속 공급하면서 빛을 비추게 된다. 자, 우리 여기서도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세포의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었던 자기 방사법이 사용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14CO2를 계속 공급해서 빛을 비춘대요. 그러면 CO2 공급되고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2번 5초, 90초, 5분 후에 각각 광합성을 중지시킨 클로렐라를 일부 채취해서 세포 추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초 지났을 때, 90초 지났을 때, 5분 지났을 때 이제 물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눈에는 CO2라던가 탄소 화합물이 그냥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14C로 이렇게 표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세포 추출물을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1차 전개한 후 90도 회전해서 2차 전개한다. 이건 이제 모여져 있는 이 원점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만들어진 물질이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고, 2차 전개를 하면 또 이걸로부터 이렇게 많은 점들이 보이고, X선 필름에 감광을 하게 되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로 이 켈빈 회로의 발견 실험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포도당의 합성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합성되는 물질, 자, 5초를 지났을 때 실험을 광합성을 시작하고 나서 5초 후에 중단했을 때 어떤 물질만 발견이 됐냐면 3PG라고 하는 물질만 발견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90초 후에 봤더니 3PG도 있고, 그걸로부터 PGAL, 6탄당 인산 요런 애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5분이 지난 후에 봤더니 PGAL, 3PGA, 그리고 6탄당 인산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요. 그리고 RUB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더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교과서에선 더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최초로 생성되는 탄소 화합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주면 될까요? 요 3PG가 최초에 생성되는 물질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켈빈 회로의 첫 번째 물질을 3PG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 합성 과정은 이 3PG로부터 PGAL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거친 다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켈빈 회로를 거쳐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이산화탄소부터 최초로 생성되는 물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다? 3PG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14CO2에 3초간 노출했을 때와 30초간 노출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토의해보자 라고 나왔는데, 3초간 노출했을 때는 3PG만 분리가 되었다. 그리고 30초간 노출했을 때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광합성에서 CO2는 3PG로 먼저 고정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중간 산물 다양한 애들을 거쳐서 탄소
탄수화물로 이제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로 합성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탄소 고정 반응은 총 3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탄소 고정 반응이에요. 탄소 고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탄소를 일단 누가 제공을 해주냐면 우리 이산화탄소가 제공을 해준다고 했었지. 그리고 켈빈 회로 속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탄소 화합물이 RUBP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RUBP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진 5개의 탄소 화합물이라고, 5탄소 화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물질은 항상 스트로마의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산화탄소랑 같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단 탄소가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탄소가 고정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 6탄소 화합물이 무엇이냐면 6탄소 화합물이요. 이제 물이 첨가가 되면서 3탄소 화합물 두 분자로 빠르게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켈빈 회로의 시작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3Pg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Pg가 켈빈 회로 과정을 거치면서 환원이 일어나게 되겠고, 그리고 환원이 일어난 다음에 이 환원된 3Pg로부터 포도당이나 다른 유기물들이 만들어지고 다시 RUBP라고 하는 물질로 재생이 되는 이 세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탄소 고정 반응을 켈빈 회로라고 했으니까 그 회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켈빈 회로의 전체 과정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켈빈 회로가 총 3단계로 구성이 된다. 탄소 고정 반응, 그리고 3Pg의 환원, 그리고 RUBP의 재생,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된다라는 건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럼 탄소 고정 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탄소 고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엽록체의 스트로마에 존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RUBP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 물질명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RUBP 6분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RUBP는요, 5탄소 화합물입니다. 탄소가 5개짜리의 화합물이에요. 이 5개짜리 화합물 6개와 함께 이제 반응을 하는 물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6분자의 CO2입니다. 6분자의 CO2와 RUBP가 만나서 이제 어떤 물질이 6탄소 화합물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이 6탄소 화합물이 금방 물과 반응을 해서 이제 3Pg라고 하는 3탄소 화합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3Pg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3Pg라고 하는 물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3개짜리 화합물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탄소 5개짜리 화합물이 6분자니까 여기가 총 30분자의 탄소 화합물이고 6개의 이산화탄소가 같이 결합을 했으니까 총 몇 개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36개. 36개의 탄소 화합물이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3Pg는 3개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몇 분자가 만들어질까요? 그쵸. 12분자의 3Pg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Pg가 아니라 12분자의 3Pg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의 이름을 우리는 루비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3Pg, 12분자의 3Pg로부터요,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변경이 되게 되는데, 3Pg로부터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변환이 되게 되는데, 12분자의 13BPG. 우리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DPGA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13BPG. 자, 3Pg에서 13BPG가 됐대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한번 보게 되면, 얘는 12분자의 3Pg, 얘가 뭐냐면요, 3탄소 화합물에 인산기가 하나가 있는 애를 3Pg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만들어진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인산기가 B 2개가 있는, D 2개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물에서 접두어로 다이나 비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숫자가 2를 의미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B를 사용을 했어요. 비스를 사용을 해서 BPG라고 얘기를 한 거야. 1번, 3번 탄소에 인산기가 이제 붙어져 있다라고, 2개가 붙어져 있다라고 해서 13BPG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이제 2개의 D, 2개의 PG, 인산기가 있는 요 물질이더라. 이렇게 해서 3PG로부터 13BPG,
또는 DPGA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3PG랑 요 물질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얘는 인산기가 한 개만 붙어 있는 삼탄소 화합물인 거고 얘는 인산기가 몇 개? 두 개가 붙어 있는 탄소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산기를 외부로부터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요 과정에서 인산기를 제공해 주는 물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명반응 산물로 만들어졌었던 ATP입니다. 근데 ATP가 몇 분자가 필요하냐면 12분자의 ATP가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TP가 12분자가 사용이 되면서 3PG를 13BPGA로 만들어주게 된다. DPGA로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13BPG로부터 이제 환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첫 번째 과정, 켈빈에로의 첫 번째 과정이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3PG의 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환원이 일어나려면 이제 전자와 수소를 또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질이 전자와 수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물질이 전자와 수소를 받게 되면 우리 책에 PGAL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PGAL이라고 하는 물질 12분자로 일단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 명반응에서 만들어졌었던 NADPH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NADPH가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인산기 12분자의 무기인산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BPG 또는 DPGA라는 물질로부터 PGAL, 환원된 상태의 PGAL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PGAL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게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물질로부터 켈빈에로에서 두 분자의 PGAL이 이탈이 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얘는 지금까지 탄소수를 얘기를 안 했네. 얘도 3탄소 화합물, 얘도 3탄소 화합물이에요. 얘도 3탄소 화합물이겠지. 3탄소 화합물 두 분자가 켈빈 회로로부터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PGAL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얘가 훗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포도당이나 다른 유기물들이 만들어지는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자의 PGAL이 켈빈회로에서 이탈이 되면서 포도당이나 다른 유기물의 형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분자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이 PGAL이라고 했으니까 3탄소화물 2분자, 6분자의 탄소가 빠져나와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가 3PG가 환원이 되면서 포도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남는 12분자의 PGAL로부터 2분자의 PGAL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남는 PGAL 분자는 몇 분자가 남는 거야? 그쵸, 10분자의 PGAL이 남겠죠. 10PGAL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켈빈 회로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자의 PGAL 같은 경우에는 역시 3탄소 화합물이었으니까 탄소의 총 개수가 10 곱하기 3 해서 30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물질이 RUBP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이 RUBP의 재생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산기가요, 이 RUBP는 인산기가 2개가 있는 물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산기를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인산기를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명반응 산물인 ATP가 몇 분자가 사용이 되냐면 이번엔 6분자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분자의 ATP가 사용이 되면서 PGA의 10분자로부터 6분자의 RUBP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UBP의 재생까지 해서 켈빈 회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스트로마로 이산화탄소를 보내주게 되면은 스트로마에 존재하고 있는 RUBP에서 이것을 루비스코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계속 3PG로 고정을 해주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2분자의 PGAL이 이제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되고, 10분자의 PGAL은 재생이 돼서 RUBP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회로가 우리 켈빈 회로 또는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TCA 회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요거 10번씩 꼭 써보세요.
자, 방금 탄소 고정 반응에서 되게 어려운 물질 이름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물질 이름들 그 TCA 회로에 비해서 그냥 다 알파벳으로 약자로 나타나 있는데 걔네들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상 우리 스트로마에 존재하면서 이제 탄소를 고정해주는 그 고정해줄 때 만나는 그 물질이 바로 RUBP라고 하는 물질이었어요. 이 RUBP의 풀 네임이 리블로스 2인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블로스라고 하는 물질에 인산기가 두 개가 붙어져 있는데 1번 탄소와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 해서 리블로스 1호 비스포스페이트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에는 탄소수가 안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탄소수까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탄소수, RUBP의 탄소수 몇 개였냐면 5개였죠. C5라고 선생님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쓴 이름까지 살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3PG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3PG라고 하는 물질이 탄소 고정 반응에서 RUBP와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PG라고 하는 물질은요, 풀어서 쓴 이름을 보게 되면은 3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인산 글리세르산이 인산기가 3개라는 게 아니라 3번 탄소에 인산기 하나가 붙어 있다.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3번 탄소에 인산기가 하나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3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포스포 글리세릭 애시드라고 해서 3PG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의 탄소수는 몇 개였냐면 3개였습니다. 3개의 탄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3개의 탄소 중에서 3번 탄소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DPG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아까 선생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13BPG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PGA의 이름은 2개예요. 13BPG.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접두어로 쓰는 다이라던가 비스라던가 하는 이 내용이 숫자 2를 의미하는 거라서 비스 혹은 다이를 써서 PGA의 인산기가 2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네임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얘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탄소에 2개의 인산이 있는 글리세르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는 3PG 같은 애는 글리세르산인데 3번 탄소의 인산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인산을 가지고 있는 애라서 3PG라고 불렀으면 얘는 글리세르산인데 1번과 3번 탄소에 두 개의 인산을 가진다라고 해서 13BPGA 또는 13DPG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PG 혹은 BPG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탄소수는 변화가 없겠죠. 탄소수는 똑같이 3개. 지금 3PG랑 DPGA의 차이는 인산기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PG에서부터 DPGA가 되려면 우리가 ATP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3번 탄소, 3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13번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GAL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도 이름이 2개인데요. G3P라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문제집을 풀다가 G3P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집도 있을 수 있어요. G3P라고 하는 게 PGAL을 의미하는 건데요. 얘 풀네임을 보자면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해서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의 약자라고 해서 PGAL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 이렇게 영어로 쓰게 됩니다. 근데 얘도 역시 포스포라고 하는 게 인산기잖아. 그래서 인산기를 의미하는 거라서 다른 말로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인데 3번 탄소의 인산기 하나를 갖는구나 라고 해서 G3P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해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 이렇게 3인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얘도 역시 탄소수는 똑같이 3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요 표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고요. 얘네들 물질의 이름, 풀네임이 주어져도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가 뭘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인산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지금 아까 안 말하고 넘어간 것 중에 이 3PG랑 DPGA 같은 경우에 글리세르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얘는 글리세르 알데하이드야. 그래서 산은 보통 COOH를 사용을 하게 되고
알데하이드는 CHO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환원된 형태가 요 PGAL이죠. CHO랑 COOH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환원된 형태니까 여러분들 이 환원형도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3PG랑 DPGA에 비해서 PGAL이 더 환원된 형태구나 라는 것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켈빈 회로 선생님 그린 것보다 좀 더 정갈하게 나타나 있는 요 켈빈 회로를 나타났는데요. 우리 교과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기준 분자수가 선생님은 리블로스 2인산도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다 각각 6분자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책에는 3,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3개씩 나와 있냐면 PGAL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3개의 CO2가 관여를 하니까 PGAL 기준으로 해서 3CO2, 3RUBP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켈빈 회로를 이제 분자수를 반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 회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리블로스 2인산 RUBP로부터 RUBP와 CO2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탄소가 고정되는 반응, 이 첫 번째 단계, 이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루비스코, 그리고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3PG라고 하는 3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3탄소 화합물로부터 ATP를 사용해서 13BPGA 또는 DPGA라고 하는 요 물질이 만들어지고 얘가 환원되게 되면 포스포글리세르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PGAL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환원되는 과정에서 NADPH가 사용이 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원이 되는 두 번째 과정 3PG의 환원 과정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서 PGAL, 6분자의 PGAL 중에서 한 분자가 켈빈 회로를 이탈을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5분자의 PGAL은 다시 RUBP를 재생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켈빈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각 어떤 단계별로 ATP가 사용이 되는지 얼만큼 사용되는지 그리고 NADPH가 사용이 되는지 요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려면 켈빈 회로가 2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켈빈 회로가 2번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3CO2, 3RUBP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PGAL 한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몇 분자가 필요하냐면 얘는 3탄소 화합물이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3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ATP는 몇 개가 필요했냐면 6개, 그리고 3개 해서 총 9개의 ATP가 필요했고요. NADPH는 몇 개가 필요했냐면 6개의 NADPH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포도당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포도당은 C6짜리죠. 그래서 이걸 2배씩 곱해주게 되면 6개의 이산화탄소, 18개의 ATP, 12개의 NADPH가 요구가 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환적 그 전자 흐름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켈빈 회로에서 ATP의 요구도에 비해서 NADPH의 요구도에 비해서 ATP의 요구도가 훨씬 더 많죠. 그죠? 얘는 18분자가 필요한데 얘는 12분자밖에 안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적 전자 흐름을 돌아야지만 추가적으로 ATP를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까지 지난번에 했었던 명반응에서 얘기했던 것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광합성의 전 과정을 다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이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으로 나뉜 광합성의 반응식을 이제 따로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반응입니다. 명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이 뭐가 돼야 돼요? 물에 광분해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랑 NADPH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과정이 이제 광인산화 과정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과 이제 이 NADP 플러스라고 하는 물질과 그리고 ADP라고 하는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빛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일단 광분해가 되게 되면 O2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NADPH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명반응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반응 산물인 NADPH와 ATP로부터 탄소 고정 반응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탄소 고정 반응을 보자면 탄소 고정 반응의 시작은 CO2가 되겠죠. CO2에다가 NADPH 그리고 ATP를 사용을 해서 포도당과 물과 NADP 플러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핵심은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광합성의 전 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모식도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리 교과서는 요 그림이 안 나와 있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일단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요 과정이 우리가 명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명반응에서 이제 물의 광분해 과정과 전자전달계를 통한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O2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NADPH와 ATP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만들어진 명반응 산물을 이용해서 켈빈 회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켈빈 회로를 우리는 이제 탄소 고정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탄소 고정 반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어딨죠? 여기 있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RUBP와 고정이 되면서 탄소가 고정돼서 최초 물질인 3PG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3PG가 PGAL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명반응 산물인 ATP와 NADPH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PGAL로부터 이제 이탈이 되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얘가 이제 RUBP로 다시 재생이 되는 과정까지 해서 이제 광합성의 전 과정을 이제 모식도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합성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광합성과 세포 호흡 과정을 비교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